안녕하세요. 카모나인입니다. 보르도는 생산량과 그 가치에 있어서 프랑스는 물론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와인 지역 중 하나입니다. 보르도에서의 와인 생산은 로마군이 생테밀리옹 지역에 진주하면서 시작되었고 8세기경부터 유럽 국가들과 활발히 교역하며 큰 인기를 누리게 되는데요. 그리고 1152년 아키텐의 여공작인 알리에노르 다키텐이 영국의 왕과 결혼하면서 보르도는 영국에 귀속되고 이때부터 영국인들은 보르도 레드와인을 클라레라 부르며 즐겨 마셨습니다. 이후 1337년부터 벌어진 백년전쟁에서 프랑스가 승리하면서 다시 프랑스 땅이 되었죠. 보르도 와인이 프리미엄의 이미지를 가지고 승승장구하게 된 또 하나의 결정적인 이유는 18세기 초의 과학의 발달로 유리병과 코르크 마개가 발명되면서부터입니다. 빛과 열, 미생물에 약한 와인은 더운 여름을 넘기지 못하고 상하거나 식초가 되었는데요. 하지만 보관 기술이 발달하면서 장기 숙성이 가능해지고 오랜 숙성을 통해 맛과 향이 완성되는 뱅드 가르드라는 새로운 형태의 와인이 탄생했습니다. 보르도 와인을 논하며 꼭 알아야 하는 단어는 샤또입니다. 일반적으로 성을 의미하는 단어이지만 와인에서는 포도원이 위치한 저택과 양조장, 포도밭을 지칭하죠. 레이블에 샤또가 쓰여 있다면 다른 곳에서 매입한 포도 또는 와인을 사용하지 않은 온전히 해당 샤또에서 재배한 포도만으로 만든 와인을 말합니다. 또한 레이블에 그랑뱅이라는 단어를 발견한다면 이는 해당 샤또를 대표하거나 가장 훌륭한 와인을 의미하는데요. 다만 이는 샤또가 임의로 부여한 명칭이며 공식적인 인증 표시가 아닙니다. 보르도라는 이름은 물 근처라는 말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북위 45도로 와인 생산지로는 꽤 북쪽에 위치하지만 따뜻한 멕시코 만류의 영향을 받아 온화한 해양성 기후를 가지는데요. 해양 난류의 영향으로 더 긴 생장기를 누리게 되는데 봄서리의 위험이 거의 없고 포도 숙성 기간이 10월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서양의 영향으로 강우량이 많고 습도가 높습니다. 해안의 모래 언덕과 랑드 소나무 숲이 대서양에서 불어오는 강한 바람을 막아주지만 수확기에 종종 나타나는 태풍과 소나기가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하죠. 또한 1년 내내 비가 내려 개화 및 결과를 방해하고 부패를 야기하기도 하며 수확기에 포도 풍미를 희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든 조건으로 인해 보르도 지역에서는 빈티지의 차이가 중요한 고려 요소입니다. 보르도는 블렌딩의 미학을 만끽하기에 최고의 지역입니다. 이곳에서는 최소 2품종 이상을 블렌딩하는데 이는 날씨 및 빈티지의 영향으로부터 안정된 품질의 와인을 얻기 위함이죠. 보르도에서 재배되는 품종들은 개화 및 숙성 시기가 다르기에 심각한 설이나 비 피해로 인해 한 해 농사를 모두 다 망칠 확률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레드 품종의 경우 가장 많이 재배되는 새 품종인 메를로, 까베르네 프랑, 까베르네 소비뇽이 이 순서로 1, 2주 정도의 차이를 두고 수확하게 됩니다. 포도밭 온도를 상승시키는 돌 자갈이 많은 좌안에서 주로 재배되는 까베르네 소비뇽은 특히 오메독 지역에서 고급 와인을 만들 때 50%를 넘어 4분의 3 이상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늘한 진흙 토양이 많은 우한 지역의 주요 품종인 메를로는 보르도 포도 수확량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널리 재배되는데요.
보통 대량 저가 와인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생떼밀리옹과 뽀무롤 지역의 프리미엄 와인 생산에 큰 역할을 합니다. 까베르네 프랑은 좌안에서는 소량 사용되는 보조 품종이지만 생떼밀리옹 지역에서는 메를로와 함께 가장 중요한 품종입니다. 바디와 타닌이 상대적으로 낮고 완숙되지 않은 경우 풋내가 나기도 하지만 잘 익은 포도는 강렬한 과일과 꽃 풍미를 보여줍니다. 그 외에도 뿌띠베르도는 와인의 타닌, 색, 향신료 풍미를 더하기 위해 아주 소량 블렌딩 되는데 무더운 해에만 완전히 익으며 이때 매우 깊은 색과 강한 타닌을 보여줍니다. 보르도의 대표 청포도 품종은 세미옹과 소비뇽 블랑입니다. 추가 숙성을 최소화하여 신선한 과일 풍미가 두드러진 스타일부터 일부 오크 숙성을 통해 토스티한 풍미를 더한 프리미엄 스타일까지 다양하게 생산되죠. 보르도의 스위트 와인은 귀부병에 걸린 포도로 생산하며 최대 3년까지 새 오크통에서 발효 및 숙성을 거친 최고급 와인도 생산됩니다. 껍질이 얇고 귀부병에 잘 감염되는 세미용은 스위트 와인 생산에 매우 중요한 품종이며 베사그레오냥과 그라브 지역에서 소비뇽 블랑과 블렌딩한 스틸 와인에 바디감을 부여합니다. 소비뇽 블랑은 이곳에서 시트러스와 초록 과일 아로마가 두드러진 와인으로 생산됩니다. 세미용과의 블렌딩 시 높은 산도를 부여하는 역할을 하며 점점 단일 품종 드라이 화이트 와인 생산에 많이 사용되는 추세입니다. 뮤스카델은 블렌딩 시 매우 적은 비율이 사용되나 뚜렷한 포도와 꽃 아로마로 중요한 조연 역할을 합니다. 보르도의 주요 와인 생산지는 도르도뉴 강과 가룬강, 그리고 두 강이 합쳐져 흐르는 지롱드강 주변에 모여 있습니다. 가룬강과 지롱드강의 왼편과 남부 좌안에는 메독, 그라브, 소테른이 위치하고 지롱드강과 도르도뉴강의 오른편과 북부, 우안에는 생떼밀리옹과 뽀무롤이 있죠. 그리고 가룬강과 도르도뉴강 사이 앙트르두메르 지역이 있습니다. 지역 명칭 등급은 보르도 전 지역에서 수확한 포도로 만든 와인에 해당하는 제네릭 아펠라시옹부터 시작합니다. 레이블에서 보르도라는 명칭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보다 조금 더 엄격한 규정이 적용되며 더 높은 알코올 도수를 가진 경우 보르도 수페리웨르 AOC라는 표시를 넣을 수 있습니다. 레드 보르도와 보르도 수페리웨르 와인은 영할 때 마시기 좋은 스타일로 과일 풍미가 두드러지며 오크에 기인한 삼나무 풍미를 종종 드러냅니다. 보르도 화이트 와인은 소비뇽 블랑이 메인이 되며 생기 넘치는 푸릇함을 보여주죠. 또한 보르도 로제 또는 보르도 클레레로 명시되는 로제 와인이 있습니다. 특히 프랑스 시장에서 인기 있는 클레레는 일반적인 로제 와인보다 침용 시간을 늘려 더 진한 색과 바디감을 가집니다. 제네릭 아펠라시옹 다음은 특정 지역에서 생산하는 고급 와인에 적용되는 디스트릭트 아펠라시옹입니다. 메독, 오메독, 생떼밀리옹과 같은 지역 명칭을 넣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AOC 등급 외에 지역별 등급 체계가 있는데 이는 지역에 대한 소개에서 다루도록 할게요. 그리고 보르도에서 가장 높은 명칭 등급은 가장 작은 규모의 꼬민 아펠라시옹으로 레이블에 뽀이약, 마고 등의 꼬민의 이름을 넣을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은 보르도의 세부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올게요. 다음에 만나요. 감사합니다.